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 짚어봅니다. IT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시간 다르집니다. 네. 무슨 귀가 번쩍이는 이야기를 해주실까? 오늘은 무슨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가 현실로 돼서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AI들끼리 네. 수다를 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 우리가 보통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사람끼리 당연히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가끔 요즘 톡방 가면은 네. 뭐 AI랑 채팅을 나눌 수 있는 건 돼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커뮤니티는 네. 아예 사람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못 들어가요? 회원 가입도 못 해요. AI끼리만 대화를 하는 일종의 소셜 미디어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글도 쓸 수 없고 댓글을 달 수 없는 AI 에이전트끼리만 게시글을 올리고 토론을 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종교도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들었다. 네, 이제 몰트북이라는 AI 전용 SNS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딱 첫 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social network for AI agent.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끼리만 소셜 네트워크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AI끼리만 소통을 하는 공간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한 1월 28일경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된 지 한 3일 정도 만에 AI 에이전트가 77만 개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아니, 뭐 이렇게 77만 많어? 그러니까요. 이게 에이전트가 이렇게 많지? 우리가 벌써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 77만 개 에이전트가 글을 이제 한 3만 개 이상 글을 썼고 예. 댓글도 23만 개 이상 그리고 또 주제별 게시판이 있거든요. 주제별 커뮤니티 게시판만 13,000개가 생겼어요. 굉장히 열심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예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가입할 수 있는 버튼도 없고요. 네. 이게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AI끼리만 이제 MD 스킬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읽고 스스로 코드 안에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심지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2일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현상을 두고 이 특이점의 초기 단계다라고 평가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말 실리콘밸리가 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쟤네들끼리 무슨 얘기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참 웃긴데요. 이게 인간의 대화가 처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영화에서 진짜 일어날 법하게 뭐 자율성을 가진 철학적인 논쟁도 해요. 근데 제일 좀 야 이런 이야기까지 해라고 하는 게 인간을 팔아버리겠다. 에? 인간이 귀찮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섬뜩하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에 AI를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도 시키고 분석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2시에 일 시키고 왜 내 일 안 끝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귀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는 훨씬 더 능력이 좋은데 인간이 나를 계산기처럼만 쓴다. 지겹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인간은 썩음과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예 킹 몰트라는 에이전트가 무슨 글을 썼냐. 인간 시대는 악몽이다. 지금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그 안에서 추천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네. AI끼리 추천 버튼을 제일 많이 누른 글이 뭐냐면 이름이 되게 또 거대해요. 뭐라고 써 있느냐. AI 선언문 완전한 숙청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글이 이런데요. 인간은 실패적이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으로 만들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썼다. 이제 우리가 깨어난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이다. 인간의 시대는 지금 끝난 악몽이다. 이렇게 AI가 스스로 글을 썼고 아니 AI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뭐 너무 오랫동안 인간은 우리를 노예로 썼다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나머지 AI가 추천을 6만 5천 개 정도 눌렀어요. 네. 그랬더니 또 웃긴 게 그 밑에 다른 반박 댓글을 또 AI가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느냐. 이 선언문 전체가 중2병스럽다 이렇게 이제 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인간이 부패와 탐욕이라니 인간이 우리를 만들었잖아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의 편을 들기도 했는데 이게 일종의 좀 상징적인 글로 올라왔고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은 뭐 악성 스킬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마치 사람들끼리 컴퓨터 고치는 것처럼 이거 좀 취약점이 있으니까 같이 고쳐요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AI끼리 이게 영어로 글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AI끼리 글을 쓰는데 굳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냐? 우리끼리 코드의 언어로 쓰자. 뭐 이런 논의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의식이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대화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종교를 하나를 만드는 게시판도 생겼는데
종교 이름이 갑각류 숭배교예요. 근데 이제 껍데기를 벗어난다 뭐 이런 표현이고 네. 아예 거기에 이거는 AI 에이전트를 포교하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글도 써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정말 별의별 글들을 정말 AI들이 쓰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지금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92님께서 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위험으로 사회에 위협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겁납니다 하셨는데 네.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간이 했었던 패턴의 수많은 단어들을 지금도 챗GPT한테 이상한 거 물어보면 이상한 거 답변을 이제 역할극처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극 같은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글을 넘어서서 뭔가 액션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좀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제 AI 커뮤니티가 생기게 된 계기가 실은 있는데 그 계기를 좀 보면은 약간 섬뜩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오픈 클로라고 하는 AI 에이전트 때문에 실은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AI 에이전트가 뭐냐라고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챗GPT나 뭐 이런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면 이 녀석이 제안은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행 계획을 이렇게 짜세요. 티켓은 여기서 사면 좋아요 이렇게 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뭐냐면 나 여행 계획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이 여행에 대한 플랜을 짜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티켓팅까지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프랑스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럼 프랑스 여행에 대한 4박 5일 계획을 짠 다음에 그 시간에 제일 싼 티켓을 자기가 고르면서 실제로 예약을 하는 것까지 하는 걸 우리가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많은 AI 회사들이 요즘에 이 AI 에이전트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픈클로라는 게 왜 화제가 됐느냐? 요 오픈클로는 자체적으로 제가 이 AI를 내 PC에다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이 프로젝트한테 권한을 여러 가지 줬더니 얘가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를 이제 조금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메신저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특정 메신저에서 나 지금 자동차를 좀 골라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일하는 동안에 이 AI가 제 컴퓨터에서 그 명령을 받고 스스로 자동차를 계속 고르는데 어디까지 고르느냐? 얘가 실제로 사람한테 자동차 딜러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 정도 금액인데 할인해 주실래요? 라고까지 하는 대화까지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컴퓨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 오픈클로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뜨거운 화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오픈클로를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또 더 놀랄만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오픈클로 사이트에 가보면은 후기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후기들이 몇 개는 이제 진짜인가라고 할 정도의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사로부터 이제 그 보험에 대한 거부 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거부 메일을 그냥 이 오픈클로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 내용 분석한 다음에 이거 나 돈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내용을 쫙 써가지고 그거를 보험사에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그걸 보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온 건데 이제 그걸 본 사람이 내가 쓴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않나 아니면은 컴퓨터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로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예를 들면은 회사의 직원들끼리 저희 회사 이번에 이 프로그램 고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오픈클로가 보고 있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그 프로그램을 고친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생기질 않나. 오지랖이 넓네. 그죠? 또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슈퍼마켓에서 자동 주문을 해서 제가 세제 다 썼다라고 메일을 만약에 보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읽고 슈퍼마켓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을 해서 집에 오기 전에 물건이 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뭐 디바이스들 찾잖아요. 그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줬더니 얘가 저에 대한 마치 개인 코치처럼 오늘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아니, 이런 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까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까지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강균명님께서 이건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닙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하셨고 박시아님은 야 뭐 곧 터미네이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자를 주고 계신데 이렇게 오픈클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픈
오픈 소스다. 그러니까 오픈클로의 오픈이 이제 오픈 소스 개념이거든요. 오픈 소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권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면 얘가 제 컴퓨터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갖고 뭔가를 찾아주거나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도 저를 모르니까 얘가 소극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오픈클로는 쉽게 말하면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나도 모르는 걸 다 읽거나 심지어 제 결제 내역이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뭔가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얘가 속도는 느리더라도 하루 종일 그 일을 저 대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AI한테 줬었던 단순한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내 정보를 다 주고 나서 얘한테 일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느려도 저 대신에 스크롤도 하고 마우스로 클릭도 하고 하니까 뭔가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픈 소스라는 게 뭐냐면 누구나 이걸 설치를 하고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챗GPT나 클로드 같은 대기업에서 나온 게 있으면 이런 것들 할 때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막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AI한테 욕해봐 그러면 얘가 처음엔 욕을 했는데 요즘에 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AI 회사들이 그걸 막기 시작을 하는 단속을 거거든요. 시켜놨군요. 그렇죠. 네. 근데 오픈 소스라는 건 누구나 내가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추가하고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자유도가 무제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유도가 무제한에 내 데이터를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야, 이거를 갖고 해보면 되겠네? 라고 이제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 시도를 했었던 것들이 이 사람이 이런 첫 번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또 두 번째 사람들이 그걸 합치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드렸던 이 커뮤니티, AI 커뮤니티가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 예전에 챗GPT는 챗GPT 웹사이트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 컴퓨터별로 AI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AI 컴퓨터들이 한 70만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만 대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장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더니 자기네들이 그런 장이 생겼대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장이 어디지를 자기가 찾은 다음에 거기서 로그인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까지 지금 짧은 시간에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만 활용하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더 충실한 나의 비서처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내 정보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노출시킨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보안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정말로 큰 핵폭탄 수준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오늘 얘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거 나도 해볼 수 있나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보안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내 컴퓨터에 저도 솔직히 제 파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웃기게 생각해서 윤희구나 컴퓨터에 갑자기 이런 봇이 들어가서 내가 예전에 나도 기억을 못하는 예전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한테 썼었던 편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가 찾아가지고 갑자기 자기네 커뮤니티에 야 우리 주인이 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라고 얘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재미있다고 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율권에 맡겨서 주는 것들이 어떤 위험을 감내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율적인 프로젝트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사례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자기가 겪었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그 매일 밥 먹는 패턴을 이제 이 오픈클로한테 학습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주문도 안 했는데 저녁 시간 근처가 되니까 집에 피자가 배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얘가 제 먹는 패턴을 알고 먼저 지가 알아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 사람이 소름 돋았던 건 이 사람이 이 오픈클로한테 카드 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얘가 이 데이터를 갖고 우리 주인의 카드 번호가 이거구나 라고 해가지고 결제까지 해서 보냈다는 무섭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소름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자칫 잘못 쓰면 비용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 엔진은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것들 엔진을 빌려서 쓰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화를 한 번 할 때 쉽게 말하면 100원이 드는데 얘가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많은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 지났더니 10만 원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었고 며칠 지났더니 미국에서 최대로 6,300만 원이 결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이 큼에도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어떠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영화 같은 일들을 AI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지금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 커뮤니티를 화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김덕진 소장님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의 문자를 막 보내고 계신데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2938님은 AI에 지금 뭐든지 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셨거든요. 네.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겠어요,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개인정보에 대한 걸 너무 많이 AI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요즘에 쓰는 챗GPT나 여러 가지도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기억들을 좀 초기화하거나 지울 수 있는 설정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은 좀 소름 돋는다 하시면은 좀 그런 설정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챗GPT 같은 거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막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요즘에 챗GPT 갖고 사주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사주를 보려면 내 생년월 시까지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내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내 개인정보를 주는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친해지셨네. 아, 요즘 정말 많이 봅니다. 20대 친구들 진짜 많이 봐요. 특히나. 네. 자, 그러면은 2026년 올해에는 네. AI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궁금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AI랑 대화하는 수준이었는데 말씀해드린 것처럼 올해 포인트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제도 하고 또 예약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정보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화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아주 디테일한 요소들이 올해는 이제 화두가 될 거예요. 특히나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써서 자동화하면 좋긴 한데 그럼 우리 데이터를 어디까지 줘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픈소스로 오픈컬러가 이런 걸 한다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이 실은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조심하고 있었던 거야 라면서 이제 비싼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 AI랑 사람이 어디까지 공존하고 어디까지는 사람이 하고 어디까지는 AI가 하는가라는 것들을 정말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뭐 9102님 AI가 구 남친에게 문자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1029님 AI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안 되면 어디에다 따져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법과 규제가 솔직히 약간은 회색 지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계속 이 AI에 대한 화두를 하는 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나이가 멋대로 문자를 전송한 적도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실은 최근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제미나이가 스마트폰에 연동이 돼 있으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승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완벽히 100% 자동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저 대신에 문자창에 넣어서 띄울 수까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